할 거고요. 사장님들 시크릿 사업이 쉽나요? 어렵나요? 네, 애매모호하죠? 답하기가. 네. 마음에 달려있대요, 사장님. 대다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이 앞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쉽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기 멀리에 계시는 분들은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장님. 이 앞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별거 하는 거 없으면서 이만큼 많은 돈을 벌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멀리 자리에 계시는 분들, 지금 오신 분들은 내가 200만 원이나 쓰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브론즈에서 이거밖에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기 50억을 벌었다, 80억을 벌었다, 60억을 벌었다고 얘기하시는 이분들은 브론즈 시절 10만원, 20만원 받던 시절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순간들조차도 감사함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쉽다 어렵다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분들이 이 안에서 이 사업은 정말 쉬운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저도 배웠고요. 그러면서 그래 정말 쉬운 사업이야 라고 생각했더니 저한테도 쉬운 사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오늘의 마음가짐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간절하신가요 우리 사장님들? 네. 성공을 많이 꿈꾸시나요? 간절하신가요? 네, 간절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간절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장님. 성공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변화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변화해야 하지? 그리고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구도 시키지 않거든요. 사장님들이 변화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성공을 하기 위한 변화예요, 사장님. 전 제품을 다 써야 됩니다. 매일 듣는 얘기죠. 전 제품을 다 써야 된다고요. 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무조건 욕실과 화장대에 브랜드 체인지를 다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처음에 와우팩이 오면, 멀티팩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 박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다 꺼내서 써야 될 것인가? 발로 툭툭 치고 다니기도 하고요. 뜯을까 말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떨어지는 거 하나씩만 바꿔볼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 두 개를 체인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다 밀어놓고 전 제품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썼어요. 한두 가지 써보고 알릴 거면 알리지도 마시라고요, 사장님.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사장님들은 그냥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자와 똑같은 대열에 오를 수 있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이 도구로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브론즈 이상이라면 성공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니까 나는 애프터 쉐이브만만 써야지 사업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예주 사장님께서 1일 3팩은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분께서 왜 돈을 잘 벌고 왜 다이아몬드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저렇게 많은 제품을 쓰셨을까요? 아니, 전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자지만 많은 제품을 애용해야 하고 왜 내 사업의 도구니까.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변화하셔야 될 것은 이 자세와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 제품을 체인지하지 않았고 아직도 박스에 남아있는 제품이 있고 아직도 오피스에 신제품이 올라올 때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성공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내 사업의 아이템이라는 마음으로 애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0% 확신 갖기예요, 사장님. 이 사업은 확신을 가져야지만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나 알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사업할 사람이 있을까요? 전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자 스폰서님의 확신을 봤어요.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무조건 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믿음이 갔어요. 그런데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1000만 원을 벌고 계셔서요? 아니요. 그 당시에 정의자 스폰서님의 주급은 제가 브론즈인데 정의자 스폰서님 플래티늄, 유지디급 브론즈 주급 40만 원 받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확신으로 저희한테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큰 그룹을 저는 지금까지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스폰서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10번 듣고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성공한대요. 지키고 계시나요? 그걸 지키는 것이, 지키시는 분 계시네요. 한 분 계셨어요, 지금 한 분. 그걸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10번 듣고 한 번 말하면 좋은데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돈부터 벌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세미나에 참석할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뚜껑이 날아가죠. 그리고 10명한테 얘기하죠. 그리고 다 거절당하죠. 그리고 집으로 가죠. 안 나오죠. 없어지죠. 그렇게 사업이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사장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10번 듣고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장님.
자, 한 번 듣고 10명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장님께서 누군가의 거절을 당했다? 내가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면 혹여나 내가 한 번 듣고 10명을 만나진 않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지역 세미나에 참석해 보세요, 사장님. 이 앞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요, 파트너가 있어서 세미나에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파트너가 없었지만 저희 스폰서님께서 사장님 와보세요. 이곳에서 열정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따라가고 있는 시절들이 있었어요. 강원도에 파트너 한 명밖에 없지만, 제주도에 파트너 한 명밖에 없지만, 그 한 명이 오겠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것이 두 번, 세 번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강원도 지역에 있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 지역에 있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서 그 안에 그룹이 생기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사장님. 사장님들께서 전국에 전 세계 파트너 갖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수도권 원데이만요, 1박 2일 세미나 한 번 참석하시면서 여기에 매일매일 저희는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업도 있으실 거고요, 더 바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외에 모든 시간을 시크릿 안에 온전히 쓰실 수 있느냐고요. 그 시간을 사장님들이 쓰실 수 있어야 그때부터 성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크릿 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거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 매일매일 유튜브 2개 이상을 들을 건데요, 선택하게 되죠. 어떤 날은 듣고 어떤 날은 안 듣고. 제가 사업을 하던 시절에는요, 유튜브가 없었어요. 저희는 누군가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그 자리에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저희 유튜버 다 1시간짜리 아니거든요. 30분짜리도 너무 많거든요. 30분짜리 2개 들어봤자 1시간, 우리는 1시간을 딱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미나장에도 오지 않고 이걸 투자하지 않아요, 사장님.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혹은 눌러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게 관심이라고 시작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난 유튜브 2개를 어떤 강의가 됐든 나는 반드시 듣겠다.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나와의 약속을, 그것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일 1팩에 대한 사진이요. 몇 번 처음에는 열정이 막 있을 땐 하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안 하게 되죠. 일입니다, 사장님. 1일 1팩은요, 나의 일, 나의 사업의 도구, 내가 이렇게 제품을 애용하고 있어. 내 파트너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조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이렇게 스폰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걸 광고하는 일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1일 1팩 지키셔야 되고요. 출근 퇴근 사진 올리는 거 부끄러우시죠?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고요. 조금 늦게 출근할 때도 있고 조금 일찍 퇴근할 때도 있고요. 저는 그것이 스폰서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늘과 나만 하는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떳떳하게 출근 사진 올리고 떳떳하게 퇴근 사진을 올릴 수 있을 때 무언가의 결과가 나지 않아도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분명히 사장님들에게 성공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 스스로가 정말 스스로 출근 퇴근 사진을 떳떳하게 올릴 수 있을 그날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 카톡방에 시크릿 일기 쓰세요. 내가 하루에 한 건이라도 제품을 썼든 또는 리크루팅에 실패를 한 여담이든 또는 제품에 대한 후기든 어떤 얘기가 됐든지 간에 시크릿에 대한 얘기를 한 개도 쓸 게 없다면 그건 사업을 안 하신 겁니다. 어떤 날은 사인이 날 거고요, 어떤 날은 사인을 못 받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시크릿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그러죠. 밖에서 다 열심히 했다고. 아무도 증명하지 않아요,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요. 성공자들은, 정재 스폰서님께서는 그냥 한가하셔가지고 매일 카톡방 관리하시고 이렇게 팀들 많이 세미나 주최하실까요? 더 많은 리더들은, 더 바쁜 리더들은 심심해서 그 카톡방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감으로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사장님들 스폰서를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장님들의 파트너가 사장님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아주 멋진 그룹이 될 겁니다. 그것이 진심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스폰서를 되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쵸? 어떻게 내가 남을 만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될까요? 그런데 그 진심이 만들어지는 공간은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파트너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부족하지만 나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이 파트너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정말 내 스폰서를 존경하게 되고 그 마음을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께서 파트너들 말 안 들어서 힘들잖아요. 파트너들이 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편함을 느끼시잖아요. 사장님들께서 내 스폰서에게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파트너한테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사장님들의 파트너가 사장님들을 스스로 따르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사업을 그리고 사업답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답게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급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저희 사업이 물론 팀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와주는 사업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나의 능력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스폰서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해주겠지? 누군가 브론즈 하겠지? 내 스폰서가 후원 미팅 해주겠지? 스폰서가 와우 파티 있으면 불러주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성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브론즈와 실버의 직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셀프 미팅과 와우 파티에 대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언제까지 스폰서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요, 성공한 리더들은 다 셀프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사장님. 언제까지나 내가 실버인데도 불구하고, 브론즈인데도 불구하고, 브론즈는 파트너가 4명 이상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파트너들의 미팅이 들어왔어요. 난 뭘 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 세미나에 앉아서도 난 아무것도 메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팅이 오면 절절매져. 스폰서가 없어서 미팅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이 모습과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절대로 플래티늄과 루비가 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플래티늄 이상의 직급자분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모아내는 사업입니다. 내 스폰서들, 내 시스템이 있는 이곳으로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실 때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핀을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플래티늄 이상의 사장님들이라면 소실적 기준 이곳 1박 2일 세미나와 원데이 세미나에 20명 이상은 앉아 있으시다면 무조건 플래티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플래티늄이 유지된다는 건 사장님들이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고요. 20명 앉아 계시면 그 다음 루비와 다이아몬드는 아주 수월하게 도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들께서 지금 내 파트너가 이곳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지 사장님들께서 그걸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막연하게 다이아몬드를 꿈꾸고 있는 건, 막연하게 내가 블루를 가겠다고 외치는 건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내 직급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갖추시는 것들을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리더를 키우셔야 돼요, 사장님. 내 안에서 리더를 키워야 되는 이유는요, 새로운 리더가 나와야 자꾸 나의 바이너리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저는 스폰서님께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다 해주려고 하는, 물론 뒤에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지만 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존중이 리더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되게 강하시죠. 정말 좋으신 분인데 칭찬이라고 하는 걸 자주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하실 때는요, 진심으로 하세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언젠가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한국에서도 아니에요. 그게 뉴저지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사장님이 너무 빠르게 큰 직급에 가서 겸손이라고 하는 걸 잃을까봐 제가 자주 얘기는 안 하지만 사장님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혹여나 제가 초심을 잃을까봐. 그런데 그 칭찬이요, 너무 큰 격려로 들렸고요. 그 안에 사랑의 말이 있었고요. 저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리더로 인정하는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속에 메아리처럼 남아있어요. 사장님들께서 파트너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할 때는 진심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잘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 말 한마디가 사장님들의 파트너를 리더로 만들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다 해주는 그런 스폰서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격려할 수 있는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받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 배려, 사랑이란 얘기를 우리는 이곳에서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표현을 못합니다. 부끄럽죠? 스폰서님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좋은 말들은요,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폰서님들한테는 많은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는 파트너들은 한 번 더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저 스폰서는 저래서 싫어라는 얘기들만이 들려오게 되면 관계가 서먹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그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 또 형제라인 사장님들의 많은 감사함을 매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와보니까 되게 감사해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세일즈도 할 줄 몰랐고요. 사회적으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별게 다 감사해요. 오영주 사장님께서 되게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그 포인트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없는 재미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정희경 사장님이 스폰서님의 그냥 여동생인 것도 감사해요.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가실 때 여동생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버티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제품 강의를 해주시는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조한진 사장님처럼 정말 멋진 파트너가 저의 1대 파트너인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제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 안에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무거운 자리를 견딜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사장님들 주변에 사장님들 사업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많은 감사한 분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은 더 못해서 하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신재준 사장님이 잘생겼다라는 얘기는 더 크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저한테 예쁘다고 해주세요. 네, 기분이 좋아서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시크릿도 예뻐졌어요. 네. 자, 내 모습이 완벽하게 복제되는 사업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긍정은 되게 더디게 복제가 되고요, 부정은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된다고 하죠. 말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지고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 때문에 굉장히 큰 오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냥 무심결에 했던 그 말들이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관계가 늘 공존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냥 무심결에 한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그들과의 오해로 사업에 정말 관계가 깨지는 일들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항상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하는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멘텀의 중심이 내가 되세요, 사장님. 저희는 브론즈 만드는 사업이에요. 브론즈 만드는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브론즈가 되고 브론즈를 복제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론즈가 되고 나면 뭘 하죠? 그가 브론즈가 되길 기다리죠. 그래서 사업이 더딘 거예요, 사장님. 브론즈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사장님들의 파트너가 브론즈가 되지 않아요? 나도 이번 달에 브론즈를 못 만들었는데 내 파트너가 어떻게 브론즈를 하죠? 우리는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협력하는 사업이에요. 위에 있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파트너를 도우라고 사장님들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뿐입니다. 브론즈는 내가 만드는 거고요. 내가 그 모멘텀의 중심이 되셔야 사장님들 모든 팀이 함께 살아날 수 있어요. 파트너가 움직이지 않아서라고 하는 핑계는요, 가장 안 좋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더는 파트너를 일시키려는 리더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장님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사장님들만 열심히 하면, 나 각자만 열심히 하면 내 파트너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가 사장님들이 모멘텀의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갔죠? 화면이. 네, 책임감을 갖는 리더가 되세요. 부족해도 내 사람이래요.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스폰서는 부모래요. 그리고 파트너는 자녀래요. 내 파트너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스폰서가 어디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사람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려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인받은 그 파트너들에게 멋진 책임감 있는 그런 스폰서가 되세요. 사장님들 스폰서가 멋있었으면 좋겠죠. 정의당 스폰서님 보면 자랑하고 싶죠. 네, 어떤 파트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분은 어떻게 해야 자주 만날 수 있냐고. 저 아우라와 저 기품과 저 카리스마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주 만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죠. 제 파트너가 저를 보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보다 더 멋진 스폰서들, 또 다른 리더분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이 안에 함께하고 있으니 제 사업이 저절로 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각자가 정말 멋진 리더의 모습을 갖추시고요. 파트너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스폰서의 모습이 되신다면 사장님들 사업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버리세요, 사장님. 제발. 네, 이것 좀 사장님들 버리셔야 되는데, 원래 나 이런 거 못해. 나 원래 다단계 싫어하잖아.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원래 제품 같은 거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 그걸 버리셔야 돼요, 사장님. 다 원래 그것들만 이 안에서 공존한다면 사장님들 영원히 원래대로 사시게 될 거예요. 저도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안 했거든요. 정현 스폰서님도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셨거든요. 누구나가 다 좋아서 또는 이걸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원하고 있는 그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화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버리겠다고 긍정의 언어들로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 성공자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버리실 수 있죠? 네, 원래 버리셔야 됩니다.
자, 겸손함을 잊지 마세요, 사장님. 저희 스폰서님께서 인성 맨날 얘기하세요. 어느 날 세미나에 갔더니 저희 신규 파트너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다단계 하는데 인성이 그렇게 중요해? 매출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신 파트너가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요. 사람을 쫓아가는 사업인가요? 사람을 찾아야 되는 사업인가요? 저는 생각해보면요. 누군가가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면요. 이 사업은 자석처럼 사람이 생겨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요. 여기 계신 1000명이 넘는 이 파트너들을 저희 스폰서님께서 쫓아다닌다면 스폰서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좋은 리더를 가려낸대요.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는 핵심 요건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의 여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사장님들의 모습은요? 저는 그것이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곁에 내 곁에 사람들이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정의사 스폰서님께서 맨날 사업 관두라고 하잖아요. 그만 오시라고 하잖아요. 그럴 거면 관두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오죠? 그냥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분 곁에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리더, 함께하고 싶은 리더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사장님들이 이 안에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좋은 것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곧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공감이 갔던 얘기예요. 우리 직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요. 남들에게 굉장히 환영받고 당신 성공했어요. 정말 멋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듣는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많이 욕할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신랑도 반대했고요. 저희 엄마도 호적을 파겠다고 얘기했고요. 네가 이제 하다 못해 별걸 다 하는구나. 이런 얘기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 신랑 친구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재수씨 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도 수없이 많이 들어봤거든요.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돌을 던지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비전을 봤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가 봤던 그 모습들은 성공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보다 그들의 모습이 더 멋져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들어왔지만 견뎠어요. 왜? 제가 견딘 건 5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그러셨어요. 24년을 그런 얘기를 견뎠다고요. 그냥 견뎌본 거예요. 그냥 똑같이 견디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 욕이 저에게 존경이 됐고요. 그 돌이 저에게 명예가 되어 제가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들으라고 해서 그냥 들었고요. 있으라고 해서 그냥 있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했던 주부가 이곳 시스템, 월드너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시스템 안에서 정말 다듬어지고 정말 보듬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 됐고요. 사장님들께서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업은 판매하거나 세일즈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사장님들께서 분명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것들의 시간을 견뎌내실 수 있다면 사장님들은 저보다 더 크고 더 멋진 월드너스 그룹의 리더로 탄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결국에 보니까요. 저만 변화하면 성공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변화하고 이곳에서 말하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갖춰가려는 노력을 수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변화의 끝에 저에게도 이런 자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잘 살고 싶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잘 살고 싶으면요. 잘 살아보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래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래요. 포기를 두려워할 시간에 끊임없이 도전하래요. 그 고민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열심히 뛰시래요. 그 시간들을 우리 앞에서 몸소 보여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수없이 많이 실패하셨지만, 수없이 많이 넘어지셨겠지만, 이 월드너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겠지만, 그것에 실패를 많이 겪었겠지만 저희보다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월드너스 그룹을 함께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이게 컨벤션 때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요.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조화롭지 않다. 되게 잘 어울리시나요, 세 분이? 저는 되게 조화롭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계시다. 분명히 삐걱거리고 어긋나고 분명히 안 맞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 월드너스 그룹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하나의 중심에 무언가를 목표를 두고 이 그룹을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뼈를 깎는 고통들을 견뎌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월드너스 그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자들은요, 성공보다 실패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래요. 아마도 이분들이 실패를 더 익숙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보는 이 세 분의 모습은요, 놀라울 만큼 매일매일 도전하고 계세요. 저희보다 더 많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하셨고 더 많이 성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은요, 그냥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번 돈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분들만큼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순간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 일원이 되고자 나는 노력을 했는가? 정말 온 마음을 다했는가? 정말 이분들만큼의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오늘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장님들께서 분명히 이 월드이너스 그룹의 일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 분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 그대로 월드이너스 그룹 안에서 저도 더 성장하고 노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